입이 막 거품을 물고 있어. 그럼 내가 원칙대로 하기 위해서 그 거품을 걷어내고 이렇게 갈비뼈 골절 하다 보면은 손에서 느껴져요. 툭툭 하나씩 나가는 게 느껴져요. 나갔다 이런 하면서 수술해갖고 사람을 고쳐놨더니만 칼자국 남았으니까 배상하라는 식이에요. 어떤 의사가 나 의사 입네 하고 나오겠어요. 마디마디 속 이야기 우리 동네 정형외과. CPR 좀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본의 아니게 좀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공중보건의사로 근무를 3년을 했는데 응급실을 담당할 일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이제 그래도 벌써 한 10년 됐는데 한 10년 전까지는 CPR 상당히 많이 해봤죠. 저는 이제 인턴 때 엄청 많이 했거든요. 공교롭게 인턴 때 CPR 많이 하고 정형외과 레지던트를 하면서 딱 2번 해봤고요. CPR 딱 하면은 방송이 나오잖아요. 코드블루 하면서 이제 뭐 누구과 선생님들 어디로 오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쫙 모이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멋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턴의 역할은 사실은 이제 흉부 압박이죠. 흉부 압박. 듣기 어떠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노동이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정한 리듬과 일정한 깊이를 유지하면서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환자가 돌아올 때까지. 보통 혼자서는 안 하고 2명 내지 3명이 조를 이뤄서 중간중간 한 번씩 떼서 호흡이랑 심박을 체크하고 제세동기를 이제 한 번씩 사용을 하고 또 할 때 다른 사람이 하고 하다가 또 할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죠. 반드시 짝을 이루게 돼 있어요. 이게 한 명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 이게 10분을 하게 될지 1시간을 하게 될지 모르는데 해보면은 진짜 이게 계속 허리랑 이게 체중이 실어서 허리를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진짜 엄청 고통스러운 힘든 몸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환자한테 안 줘요. 한 명만 계속하면 지치게 되면 흉부 압박을 제대로 못하고 흉부 압박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리듬으로 한 명이 쉴 동안 다른 사람이 하고 또 이 사람이 쉬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돼야 사람을 살리는 데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짝을 이뤄서 휴식을 취하면서 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죠. 구독! CPR이 뭔지를 먼저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CPR 하면은 흔히 가슴 누르는 거 그것만 늘 보게 되잖아요. CPR은 카디오 풀모너리 리서시테이션의 약자거든요. 심폐 기능을 되살리는 작업이에요. 심장과 폐에 혈액이 돌도록 만드는 그게 핵심인 거고, 그럼 심장과 폐에 혈액이 도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흉부 압박이기 때문에 흉부 압박을 하는 거지, 사람이 입으로 불어넣든 백밸브 마스크라고 뭐 마스크를 쓰든 아니면 튜브를 넣어서 이제 산소를 공급해주든 그런 산소를 공급해주는 작업도 당연히 병행이 돼야 되고요. 여러 가지 약제가 투입되게 되고 대세동기 같은 걸 또 사용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다 CPR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기절하면은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갑자기 인공호흡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뭐 너무 잘못된 거죠. 인공호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흉부 압박부터. 물론 이제 사실은 원칙은 흉부 압박과 호흡을 공급해주는 거를 중간중간에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사람이 독국물을 먹고 쓰러졌을 수도 있잖아요. 입이 막 거품을 물고 있어. 그럼 내가 원칙대로 하기 위해서 그 거품을 걷어내고 이렇게 하면 이 하던 사람이 갑자기 또 2명을 씹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심장이 안 돌아가니까 심장을 빨리 짜주는 거, 그게 가장 사실 중요한 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왜 그렇게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의 흉부 압박만 하게 되죠. 여의치 않으면 흉부 압박만 해라라고 돼 있어요. 압박만 해라.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은 인공호흡을 하는 거는 산소를 불어넣어주기 위한 거잖아요. 실제로 혈액에는 한 번 돈다고 산소가 다 떨어지진 않거든요. 한 번 돌아도 남아있고 2번 돌아도 좀 남아있다고. 그걸로 일단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여의치 않으면 흉부 압박만이라도 해라 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병원에서 CPR을 할 때는 진짜 빨리 이렇게 기도 닦아를 하고 이렇게 공기를 주입하면서 하는데 뭐 길에서 이렇게는 못하죠. 그 사람이 왜 쓰러졌는지도 모르는데 인공호흡을 하는 거는 정말 너무 위험한 일이고요. 좋아요. 그래서 이런 CPR의 가장 핵심이 흉부 압박이잖아요. 흉부 압박을 하면은 환자한테 당연히 살리려고 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 또 위해를 또 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이 가장 대표적인 게 갈비뼈 골절이 생기게 되겠죠. 하다 보면은 손에서 느껴져요. 툭 하나씩 나가는 게 느껴져요. 나갔다 이런 생각 하면서 좀 더 조금씩 쉬워져요. 더 깊이 들어가지고 갈비뼈가 연결되는 게 끊어지는 건데,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가 심장이 척추뼈랑 갈비뼈가 아니고 흉골이라고 해서 흉골 사이에 들어있어요. 갈비뼈 앞에 이렇게 널쩍한 뼈가 있거든요. 흉골이라고 하는데 흉골을 압박하는 거거든요. 흉골과 갈비뼈가 붙어있는 그 지점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정확하게는. 정말 이제 뼈가 튼튼하고 탄력 있는 젊은 사람을 CPR 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어르신들 많이 하게 되니까 뼈가 부실하신 분들은 옆으로도 툭툭 터지고 여기도 터지고 터지는 게 손에 계속 느껴지거든요. 툭툭툭툭 계속 느낌이 나요. 갈비뼈 부러진 건 사실 대수롭지 않은 일이고 이런 골절은 이 골절의 방향이 폐를 찌르는 방향으로 골절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갈비뼈 골절이 좀 생겼어도 문제가 더 크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당장 사람이 뭐 숨이 멈추네 만에 하고 있는데 골절 몇 개가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급할 때는 막 목도 째서 여기서도 막 숨을 불어넣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벼운 이 손상은 이제 묶고 가는 거예요. 묶고 더블로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수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째잖아요. 그럼 피부에 흉터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같은 맥락이죠. 알림 설정? 뉴스 기사를 봤는데 마라톤 대회 중에 50대가 심정지가 왔는데 군의관이 CPR로 그분을 살렸다고. 그럼 의사잖아요. 맥박을 여기 체크해보고 맥박을 안 체크해보고 뛴다. 안 그러면 뛴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탈진으로 쓰러졌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뭐 하면은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갈뼈도 다치고 했지만 잘 회복을 하시면 아 나를 살려주기 위해 노력하신 분께 감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 오히려 더 당신 때문에 내가 더 문제가 생겼다 그럴 수 있는 거라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하신 거라 아주 칭찬할 만하긴 하지만 항상 소송 리스크가 문제예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그리고 사법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의료 시스템을 왜곡시키는 판결들이 계속 나와서 그래요. 용감한 행동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 상식의 관점에서 생각하자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비윤리적이지. 네, 비윤리적이잖아요. 의사고 내가 눈앞에서 쓰러진 사람을 봤어. 그러면 원래 저희가 받은 훈련은 아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가서 사람을 체크하고 필요하면 바로 CPR을 하게 저희는 훈련 받았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렇게 움직이는 과정에 중간에 하나 끼어든 거죠. 왜? 그런 판결들이 실제로 있으니까. 선의로 CPR을 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CPR을 했던 사람에게 물었던 판결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춤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갈비뼈 부러졌다고 뭐라 그런 적이 있었어. 판결이 있었어. 살았는데 살았는데 갈비뼈 부러졌다고 물어내라 뭐 이런. 수술해갖고 사람을 고쳐놨더니만 칼자국 남았으니까 배상하라는 식이에요. 예전에는 항공기 내에서 급한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승무원들이 의사를 찾아요. 의사들이 그 비행기 안에 여러 명이 타고 있으면 뭐 나도 의사요 이렇게 서로 손들고 나갔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 비행기가 만약에 그 환자 때문에 회항이라도 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그 의사한테도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서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안 그렇대요. 내가 의사 임례하고 나가서 뭔가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뒤집어 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나서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문제가 굉장히 그 많아졌어요. 비행기의 회항을 결정권이 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기장이 최종 결정이지만 의사의 판단이 중요해요. 왜냐면 의학적으로 이 사람 때문에 바로 딴 데 빨리 어디 내리거나 내려야 된다. 회항을 해야 되느냐 결정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빨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탈을 해야 되니까 빨리 회항을 하거나 목적지가 아닌 곳에 내려야 되는 거죠. 만약 그런 상황에서 그 의사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 어떤 의사가 나 의사 임례하고 나오겠어요. 구독. 사실 의사는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좋은 의도로 사람을 살리고자 고치고자 한 일들이 원치 않은 결과를 낼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라고 해도 의사들의 선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 사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필수과의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돈이 안 돼서 어쩌고 이런 거는 사실 아니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묻는 환경이 되어버린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의사들이 CPR이 필요한 환자에게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